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윈도우 설정에 대한 종합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파트는 한번 들어보시고 헷갈리시면 한번 더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윈도우 설정에 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설정에 들어가서 어떤 항목 눌렀을 때 무엇이 된다라는 큰 줄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런 다음에 수업 들으시면 좋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그렇게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1번부터 들어가 보죠. 다음 중 하드웨어를 추가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죠? 기본적으로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 골라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장치 관리자, 동작,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부분에선 보신 적이 없으시죠? 레거시가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예전의 것 이렇게 조금 기술이 이전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전 장치도 요즘 컴퓨터에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메뉴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요거 맞습니다. 자, 장치 추가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 맞으시죠? 예, 장치 추가 되시면 이용하시면 추가하실 수 있고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이 된다면요. 그렇죠. 윈도우에서 자동적으로 잡아줄 수 있다. 자동인식 설치가 가능해진다. 자, 그런 다음에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결된 키보드와 마우스 등은 설정, 장치, 프린터 및 스캐너. 요게 잘못되셨네요. 여러분들 블루투스 및 장치라는 항목이 따로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장치에 가시게 되면 하드웨어 장치가 아니라 설정의 장치에 가시게 되면 블루투스라는 항목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예, 프린터 및 스캐너. 우리는 지금 키보드하고 마우스 설치하려고 하는데 프린트 및 스캐너 이쪽으로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개념 잘 잡으시면 얼마든지 푸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윈도우에서 설치된 하드웨어를 확인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거. 같은 개념이죠. 확인하는 거. 장치 관리자. 제일 먼저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라는 거. 볼 것도 없이 그럼 답 몇 번? 1번인데요. 레지스트리 편집기는 레지에디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하셔갖고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계층적으로 구분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거. 그렇죠? 작업 관리자는요. 실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통신에 대한 통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 그런 거 확인할 때 들어오시는 것이 작업 관리자 창. 장치 제거 창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장치 제거 창은 없으니까 혹시 이 문제가 제거니까 장치 제거로 들어오면 되겠지. 이런 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리자 창으로 들어간다. 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죠. PC 속성의 시스템 창에서 실행 가능한 작업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닌 것은 대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 PC 시스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윈도우의 버전 그런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기본 정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뭐 윈도우를 10을 쓰고 있는지 11을 쓰고 있는지 그렇죠? CPU가 얼마인지 램이 몇 기가 달려 있는지 정품 인증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품 인증도 가능합니다. 네트워크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자 컴퓨터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죠. 이름에 대한 변경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사용자 변경이라는 것도 뜨게 되니까 가능하겠네요. 자, 컴퓨터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설정 시스템에서 합니까? 웹에서 합니까? 앱이죠. 앱에서 합니까? 그렇죠? 앱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큰 줄기로 설정 시스템인지 설정 웹인지 그 정도 정보는 여러분들 충분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 틀릴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다음 문제 볼게요. 설정 앱 나왔었죠? 아까 앞에 문제에 대한 개념이 이 녀석이었었죠. 그렇죠? 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수정 제거 오케이. 자, 여기서 질문 수정 제거한 거 복원됩니까? 안 됩니다. 컴퓨터에서 싹 지워지게 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게임, 인쇄, 문서 서비스, 인터넷 정보 서비스 등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로그인할 때 웹이 시작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 프로그램. 그렇죠? 그럼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겠어요? 4번이 되겠네요. 테마형.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설정 앱에 있습니까? 이런 거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요 파트 웬만큼 끝내놨다. 이거 어디 있으시죠? 개인 설정에 있으시죠? 테마는 요 뒤에 말은 맞아요, 여러분들. 테마를 우리가 세트로,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트라든지 글자 모양 같은 거, 그런 다음에 색깔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게 테마였었죠. 그렇죠? 이 녀석이 제공된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요 홈페이지 들어가셔갖고 다운받으시면 또 다양한 것들도 설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는 어디에 있다고요? 개인 설정에 있다. 이런 식의 큰 흐름을 머릿속으로 집어넣어놔라. 그래야지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 중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거기서 개인 설정을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좀 골라줄래요? 네, 개인 설정. 바탕화면의 배경색, 소리, 마우스, 커서 등을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테마. 방금 말씀드렸었죠? 이 테마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개인 설정에 있었다고요. 이거 설정에 개인 설정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바탕화면에서 들어가는 개념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바탕화면에 배경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탕화면에 시계, 일정, 날씨 등과 같은 가젯. 이거 어디서 제공하던 거라고요? 윈도우 7에서 제공하던 거라고요. 윈도우 10에서는 이 기능이 제공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공되는 기능이 아닙니다라는 거. 답은 그래서 3번. 화면 보기도 여기서 세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계속 이런 그림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좋다라는 거. 보세요. 설정에 개인 설정. 그 중에서 이렇게 테마는 여기 있었다. 감 잡으시겠어요? 네, 그래갖고 이런 식의 그림을 머릿속으로 자주 들어가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억하고 계셔라.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원격 테스트 6번 문제입니다. 원격 데스크탑. 어떨 때 쓰는 거죠? 남이 내 컴퓨터에 타고 들어와가지고 내 컴퓨터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것들 고쳐줄 수도 있는 그런 개념들, 세팅 같은 것들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때 쓰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이 내 컴퓨터에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뭐가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트워크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 경우 못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때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나? 방화벽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화벽이 불법적인 침입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죠. 외부의 침입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부에서 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 확인해 주셔갖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갖고 문제가 있다면 그거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방화벽 풀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내 컴퓨터를 남이 타고 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설정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핑과 같은 도수 명령어를 이용한다. 이거 뒷부분 가서 배워요, 여러분들. 핑이라는 게 우리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할 때 쓰는 도수 명령어예요. 뒷부분에 가서 우리 통신과 관련돼서 그때 몇 가지 명령어를 배우시게 될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명령어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기로 나왔는데 뒷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 2, 3번은 동그라미. 답은 4번이죠.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옵션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폴더 옵션하고 원격 데스크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념적인 측면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좋습니다. 6번까지 잘 나가고 있죠? 7번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중 컴퓨터 변경 내용에 대한 알림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그걸 이제 영어로 UAC. 그렇죠? 그리고 U가 유저고 A가 어카운트. 어카운트가 우리나라 말로 일반적으로 계정 이렇게 하고 컨트롤 이렇게 붙는 UAC 이렇게 약자로 쓰게 되는데 옳지 않은 것 좀 골라볼까요? 이거의 목적만 기억하세요. UAM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의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못하도록 제어하는 거. 그래서 그때 알림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 알림을 항상 알림으로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시겠어요? 가장 안전하겠죠?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되게 되면 바로바로 알려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갖고 이렇게 설정한다라는 개념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답은 2번입니다. 왜 2번 건너뛰어 그러는데 2번 조금 이따 설명드리려고요. 자, UAC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모르게 컴퓨터를 변경하는 경우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사용자가 직접 변경하게 되면 알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이라고요. 요거는 관리자 계정이란 개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있으면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관리자하고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예, 표준 사용자가 있었어요. 차이점은 얘는 지것만 합니다. 그렇죠? 설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얘는 하실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맞죠? 관리자는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어요. 스스로 프로그램도 깔고 장치도 설치하고 별의별 게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리자 계정으로 내가 로그인했다고 요거 설정하게 되면은 암호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예, 관리자 계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런 거 암호 없이 내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거. 이게 말이 되려면은 표준 사용자가 요 녀석 설정을 하려고 그러면 관리자 계정의 암호를 묻게 됩니다. 이 지문으로 바뀌셔야지만 이게 답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계정적 측면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것과 같이 연결돼서 나온 문제니까 계정 또 한번 기억해보고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계정, 표준 사용자 계정, 관리자 계정. 가장 큰 차이점은 관리자는 다 할 수 있다. 표준 사용자는 지 것만 할 수 있다. 지 거 외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더넷 속성. 이더넷은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이더넷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한다고 그랬었죠? 인터넷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더넷이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더넷에서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더넷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능적인 측면을 구조적으로 세팅하는 곳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요 세 가지가 기본 요소였습니다. 그렇죠?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어댑터가 답이 되겠네요. 어댑터는 뭔데요? 뒤에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으실까요? 컴퓨터 뒤에 전화선 꽂는 부분. 그래서 물리적인 연결 장치. 되셨죠? 그런 다음에 서비스, 클라이언트. 이 녀석 두 개가 다른 컴퓨터랑 공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유가 베이스가 돼 있고,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컴퓨터끼리도 얼마든지 통신이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세팅이 되셔야 된다. 어려운 문제 아니셨네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오면 차라리 문제가 편하죠.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 TCP/IP 프로토콜을 설정하려고 할 때, 자, TCP/IP 프로토콜이 인터넷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IP 주소 요 세 가지가 기본 요소였었죠. 그랬을 때 서브넷 마스크의 역할로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서브넷 마스크 역할 우리 강의할 때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었죠? 구별이죠? 혹은 식별해 줍니다. 뭐를 구별해 주고 식별해 줄까요?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는 모든 컴퓨터마다 IP 주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IP가 뭔데요? 숫자로 된 컴퓨터 주소. 뒷부분에 가면 IP 주소에 대한 세부적인 그 분류까지도 배우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IPv4가 있고 IPv6가 있는데 이게 컴퓨터마다 고유적으로 다 한 개씩은 IP 주소가 있게 돼요.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통신을 하려면 이 주소들을 구분해주고, 그렇죠? 이 네트워크 망에 대한 주소를 구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맞으시죠? 네, 그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답은 요겁니다. 되셨죠? 그래갖고 이렇게 자세하게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어차피 이 파트는요 뒷부분에 가갖고 우리 통신과 네트워크 그 파트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시게 되실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기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서브넷 마스크의 역할은 뭐다? 식별, 구별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환. 요거는 이제 DNS라고 그랬고 이것도 뒤에 가면 나오시게 돼요. 이것도 DNS, 이 뒤에 가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 여기서 지금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우리 뒤에 가서 그 과정일 때 우리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자고요.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다음 중 공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실래요? 공유. 나 혼자 쓰는 거예요? 남들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오케이. 남들하고 같이 쓰는 거. 자, 원드라이브 앱을 이용해서 사진, 음악, 비디오, 문서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클라우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케이. 인터넷상에서 우리 자료 보관하는 시스템.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컴퓨터에 무조건 자료를 보관하려고 그랬었는데 보관해야 되는 게 원칙이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상에다가 서버에다가 자료를 보관해 놓고 그런 다음에 얼마든지 내가 장소에 상관없이 인터넷이 연결돼 있다면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이 원드라이브가 어디서 제공하는 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거. 그래갖고 혹시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같은 거 써보신 적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에도 저장하지만 그냥 인터넷에 바로 저장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인터넷에 되는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바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자, 요거 됩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공유 폴더. 공유 시 폴더 내 일부 파일에 대해서 사용자별로 접근 권한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조금 재밌는 얘기니까 이거 좀 설명을 드리죠. 자, A라는 폴더에 가나라는 파일이 존재합니다. 공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파일을 공유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폴더를 공유시켜요. 폴더를 공유하게 되면 그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같이 사용하겠다. 이 개념이 일단 공유 폴더라는 개념이에요. 그랬었을 때 이 폴더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세팅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뭐라고요? 폴더의 접근 권한을 세팅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가라는 파일은 누구를 볼 수 있게 해주고 나라는 파일은 누구를 못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파일에 대한 사용자별 접근 권한은 세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문제 조금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자고요. 그리고 답이 이거 2번이에요. 말 잘 읽어보세요. 폴더 내의 일부 파일에 대해서 사용자별로 폴더 자체를 사용자별로 접근 권한을 다르게 설정할 수는 있지만 폴더 내부 속에 있는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은 사용자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거 조금 이따 그림 보여드려 볼게요. 공유 대상은 메뉴를 사용하면 개별 파일과 폴더를 선택하고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라는 거 되셨죠? 자, 그래갖고 파일 탐색기의 세부 정보 창을 통해서 공유된 항목과 공유되지 않은 항목을 확인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액세스 권한. 액세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뜻이 된다고요? 이거 접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접근. 그렇죠? 여기. 그런 다음에 특정 사용자만 이렇게 내가 이 액세스에 권한을 주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폴더 안에 파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라는 개념. 그거 기억하셔갖고 여러분들 문제 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됩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보안을 선택하여 장치의 보안 및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안이 여기서 제공되는 윈도우 보안 어디? 설정에서 윈도우 보안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 업데이트 및 보안 들어가셨을 때 보안의 설정에서 해당되지 않는 항목 골라줄래요? 네, M 및 컨트롤. 그렇죠? 방화벽. 그런 다음에 네트워크 방화요. 그런 다음에 바이러스 및 위험의 방지에 대해서도 세팅할 수 있다. 답은 몇 번이 되겠다? 사용자 인증서 관리는 윈도우의 이 설정에서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사용자가 해야죠. 말 그대로 사용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개념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답을 골라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2번 계속 나갑니다. 다음 중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대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연결했대요. 근데 컴퓨터가 그 녀석을 인식하지 못해. 그렇죠? 그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부팅과 관련된 셋업에서 이 녀석이 인식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때 시모스 셋업, 우리 앞에서 부팅과 관련된 일종의 반도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하드디스크를 연결했는데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합니다. 되셨죠?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일정 장치들이 인식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것도 한번 검사해 보시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모든 장치, 컴퓨터의 내부적인 장치는 우리 파워라고 그래갖고 그 장치에서 전원을 연결시켜줘갖고 기본적인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그때 하드디스크의 전원이 제대로 빠져 있으면 또 인식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전원 연결 상태도 한번 확인해봐라. 컴퓨터 전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뜯어보시게 되면 내부 안에 파워라는 게 있는데 그 파워에서 모든 장비들에 대해서 전원을 공급해주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래? 그렇죠? 그럼 답은 1번이겠네요.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해서 단편화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디스크 조각 모음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컴퓨터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라고 느껴지실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인식이 된 상태야. 근데 컴퓨터가 제대로 늘 빠르게 처리되는 게 조금 느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이거 뭐였었죠? 앞에서부터 앉아라. 기억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하는 작업이 디스크 조각 모음이죠. 인식 못한 경우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미 인식을 하고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제하에 들어가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그러면 한번 여쭤볼까요? 1번. 디스크 조각 모음하게 되면 공간을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까?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네. 속도적인 측면이죠. 공간적인 측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체 공간은 그대로다라고 했던 거. 그거 기억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13번 문제 볼까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래? 기본적인 거일 수도 있겠네요. 문제가.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편해요. 네, 우리가 장치들을 관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전자장비는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는 전원 끄고 작업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 다른 그 전자 제품들도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자장비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재부팅하여 부품의 수명을 연장시켜라. 여러분들 재부팅이 뭐냐면은 재부팅 리셋이라고 그러죠? 껐다 바로 켜는 거. 어떤 장치든지 전원이 나갔다 들어올 때 그때 가장 많은 부하가 걸린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 하게 되면 수명이 연장되겠습니까? 수명이 줄어들겠습니까? 수명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효율적 관리에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전원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 자체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도 그러면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뭐를 제공해요? 전원 관리 옵션을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절전 모드, 우리 이런 것들 배우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4번 그래서 2번이죠. 그렇죠? 자, 컴퓨터 끌 때는 사용 중인 프로그램 종료하는 거. 이건 당연히 상식이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아이고야 이거 오타를 본다 한다면서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시스템 최저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컴퓨터를 점검해라. 그렇죠? 그랬었을 때 뭐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한다든가 디스크 정리를 한다든가 디스크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점검하는 거, 뭐 백신을 돌린다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라. 13번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14번 문제 들어가죠. 운영체제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를까요? 레디 부스트를 설정한 USB 플래시 드라이브 및 플래시 메모리 카드로 컴퓨터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건 기술적인 측면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USB를 가상의 기억장치처럼 매고 부스트처럼 사용해갖고 조금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데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저도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개념은 존재한다라는 거. 이런 지문들이 나왔었을 때 일단 모르시겠거든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앞에서도 강의를 안 했었고 이런 문제에서 간혹 가다가 이런 용어들이 턱턱 튀어나올 수 있다. 그게 1급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2급보다 1급이 합격률이 낮은 이유가 늘 같은 개념으로 같은 범위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용어들이 톡톡 튀어나오니까 그랬을 땐 잠깐 놔둬보시고 우리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자고요. 윈도우 보안을 사용해서 스파이웨어 및 그 밖에 원치 않은 소프트웨어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보안이 이런 것들 보안하라고 달려져 있는 기능이니까. 자, 기본적으로 성능, 보안, 안정성 면에서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NTF 파일 시스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그렇죠? 현재 쓰고 있는 파일고. 이전 게 뭐예요? FAT. 자, NTFS에서는 FAT31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컴퓨터가 최신 거면 이전 거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어요. 최신 거면 이전 거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전 거에서 최신 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건 뭐 정확한 예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중학생이 초등학생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다. 초등학생이 중학생 문제 푸는 건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세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윈도우 10을 깔게 되면 기본적으로 NTFS가 들어가죠. 근데 USB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FAT32로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게 윈도우 10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USB 가셔갖고 USB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석송 보시게 되면 그때 FAT32 쓰는 것도 꽤나 됩니다. 그렇죠? 그랬었을 때 이 녀석을 포맷해갖고 NTFS로 포맷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꽤 되고요. 그래갖고 요 기능을 요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됩니다. NTFS가 고급적인 기능 맞습니다. 이전 것들도 다 품고 나온다. 품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점프 목록을 이용해서 최근에 작업한 파일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것도 맞으세요. 이 점프 목록은 어디에 나타나는 거냐면요. 작업 표시줄에 나타나는 거예요. 작업 표시줄. 맨 밑에 시작 버튼이 있는데 거기서 점프 목록 사용하게 되면 편하게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재밌네요, 문제. 자, 윈도우에서 레지스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를까요? 계층적인 구조죠. 파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계층적인 구조. 자, 볼까요? 일단 요 명령어는 기억해 주고 있어야 되네요. 종종 문제가 나왔었죠. 지난번에 뭐 REG만 쳐도 된다. 아니죠? 레디 에디트라고 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사용하면 폴더 및 각 파일을 대한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갖고 이걸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계층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레지스트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고급 부팅 옵션에서 화면에서 마지막으로 성공한 구성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레지스트리 복원이 됩니다. 컴퓨터가 제대로 부팅이 안 되는 경우 같다 그래갖고 이렇게 부팅 옵션에 들어가셔갖고 요거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레지스트리 정보를 수정할 수 있어. 삭제도 돼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 드렸었죠? 함부로 삭제하지 마라. 왜? 컴퓨터 부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 지문에서 특징 갖고 충분히 답 맞추실 수 있다. 답은 몇 번이 된다고요? 4번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제가 아닌가? 두 문제가 더 남았나요? 한번 볼게요. 작업관리자 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관리자. 많이들
눌러보시죠. 단축키 한번 여쭤볼까요? 컨트롤 알트 델리트. 그렇죠? 그래갖고 작업 관리자. 또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작업 관리자. 어떻게 들어가도 편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계정의 추가와 삭제를 수행할 수 있다. 볼 것도 없이 1번이네요. 예, 이걸로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저 설정의 계정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그런 다음에 계정 유형 변경하실 때는 제어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갖고 사용자 계정, 제어판의 사용자 계정 혹은 우리 설정의 계정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작업 관리자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1번의 답이니까 2번 보죠.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가능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작업 관리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CPU의 사용 내역이나 할당된 메모리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겠죠? 현재 네트워크 상태를 보고 네트워크의 이용률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작업 관리자. 이 프로세스에 들어오시게 되면 프로그램 아까 웹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고 CPU의 실제 지금 사용 비율은 어떻게 되면서 그다음에 통신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픽 카드가 어느 정도 소모되고 있는지. 여기에 보시게 되면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버전들 사용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거.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들어오는 게 작업 관리자였다. 그리고 작업 관리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 성능, 웹 기록, 시작 프로그램. 되셨나요? 좋습니다. 17번. 다음 중 업그레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업그레이드 뒷부분 가면 아주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가 있고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좋은 프로그램을 깔아 쓰겠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좋은 장치로 교체해서 쓰겠다.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처리 성능의 개선을 위해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렇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단 성능의 개선이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장치 제어기를 업그레이드하면 하드웨어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보다 향상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 하드웨어를 교체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완벽한 드라마틱한 진짜 요게에서 요 단계로 넘어가는 새로운 그 성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장치에서 조금 더 향상된 기능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완벽하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요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 대신 그런 다음에 3번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의 경우에는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파티션이 여러 개로 나뉘는 제품을 선택한다. 아무 상관없죠. 파티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 파티션이 여러 개로 나뉘는 제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하드디스크를 샀을 때 내가 효율적으로 그 하드디스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파티션을 나누고 포맷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파티션이 여러 개로 나뉘는 제품 따위는 없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여러 개서 나눠서 쓸 수 있는 기능이 그게 파티션인 거죠. 자, 고사양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가 늘어남에 따라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주기억 장치의 업그레이드예요. 맞아요. 주기억 장치부터 먼저 갈아놓고 얘가 일단 부품이 제일 싸거든요. 업그레이드 했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려고 할 때 얘가 부품이 제일 그나마 싸요. 그다음에 이게 안 되게 되면 이제 뭐 CPU를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제 또 교체가 되겠지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억 장치 뒷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어요. 자, 18번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윈도우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중 일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어떤 걸 쳐야 될까요? 라는 거. 명령어에 대한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 몇 가지만 좀 보죠. 포맷, 얘는 초기화입니다. 이렇게 읽으실 수 있겠죠? 예, 윈 버전, 이거는 윈도우 버전 보는 명령어예요. 그러면 IP 컨피그는 이 IP, 우리 IP 주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얘는 뭐하고 관련된 거? 통신에 대한 IP 주소와 관련된 거.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MS 컨피그. 답은 4번이죠. 이게 뭐 하는 명령어냐면 이거 불러내는 명령이에요. 이거 불러내는 거. 시스템 구성. 그래갖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시작 모드를 어떻게 할 거냐? 부팅했을 때 어떤 식으로 안전 부팅. 이런 것들. 우리 지난번에 그림으로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작될 때 자동으로. 그럼 얘는 뭐 시작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부팅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그럼 부팅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은 뭐밖에 없다? 명령어로 치게 되면 4번. 이 화면이 연결되게 되면 알아. 부팅과 연결해서 우리가 세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문제 푸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문제에서 이런 명령어들이
잘 안 보셨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머지 읽어보실 수 있는 명령어를 파악하셔갖고 거기에서 가장 비슷한 명령어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말 1급의 난이도가 커말 2급보다 훨씬 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설정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 한번 풀어보셨고요. 이제 12강에서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죠. 윈도우 설정이 조금 까다로운 파트였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고요. 저는 12강 컴퓨터 시스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